의정부시가 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에 시민 레저 스포츠타운을 조성합니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이 한탄강 종합발전을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해 45.4km 길이의 한탄강 주상전리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천군의회가 연천 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에 시민 레저 스포츠타운을 조성합니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인데요. 네, 올해 안으로 시민들과 논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종합운동장을 찾았습니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시민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을 주변으로 자전거 경기장과 빙상장, 컬링장 등 체육시설이 밀집돼 있는 상황. 기존 엘리트 선수들 위주로 구성됐던 시설들을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경기장과 인접한 부지에 보조경기장도 새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의정부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에 자리한 시설관리공단과 차량관리소를 이전하고 해당 자리에 체육 관련 기관들로 채우는 한편 주경기장 하부 주차장은 주민들을 위한 조깅 트랙으로 조성합니다. 이렇게 한여름 같은 경우에 저녁 시간에 종합운동장 밑을 그늘진 그곳에 트랙 코스를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잘 이용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의정부시는 사업계획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기획단도 운영 중입니다. 시민기획단과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세부 구성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 특히 최근 의정부시가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포기한 바 있는데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해당 부지에 일부 엘리트 선수들만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 그라운드 골프장, 테니스장 등 모두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빙상 엘리트 경기장보다는 시민을 위한 레저 스포츠 타운을 생각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히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이 한탄강 종합발전을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단체는 한탄강의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한탄강 유역에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추진단은 우선 총 사업비 415억 원을 투입해 45.4km 길이의 한탄강 주상전리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기도는 올해 11월 이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임진강과 또 한탄강에 관련된 부분이 경기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에 관련된 이 자원을 좀 잘 우리가 활용해서 세계적인 어떤 관광 자원이나 문화유산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의회가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연천 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운서 연천군 의원은
동두천에서 연천 전철화 사업은 연천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개통이 12월로 지연됐다며 현재까지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일정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확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어 연천 신탄리 간 열차 운행 재개의 경우 가장 기본 단계인 신규 열차 확보 일정조차 미확정된 상태라며 적기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부용터널에서 방음벽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시 밀락동 부용터널 방음벽 위쪽에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40대 남성 A씨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7.5m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등은 해당 작업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무색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R12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의 감소폭이 큰 편입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보시면 9월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24,986가구로 전년 동기 34,097가구 대비로는 27%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8,431가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48% 급감할 예정입니다. 물량 면에서도 2021년 9월에 7,776가구 이후 가장 적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8,874가구에서 5,944가구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사철이 한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 10월과 11월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월간 최대 물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9월의 감소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지표를 통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서울 쪽에서의 대부분 구들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경기권 일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일단 경기권에서는 뭐 구리, 이천, 남양주 위주로 0.01에서 0.4% 수준의 0.04% 수준의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점진적으로 퍼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권 전체가 사실은 추석 이후에는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입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는 게 반가울 수만은 없습니다만 역전세난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2021년 하반기에 이제 높은 전세값에 이제 계약을 하신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다만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한 만큼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으로 연착륙은 가능하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 북부특자도에 대한 이용욱 의원의 질문에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것이라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는 주민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이며 법 통과까지 진행이 안 된다면 주민 투표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인 만큼 내년 2월 9일이 마지노선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선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 B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권 회복, 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조례, 도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심의가 이뤄지는데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유호준 의원과 지미연 의원은 각각 경기도 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 제1회 추경 예산과 경기도 교육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포천시 내촌면 국사봉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 포천시 부시장이 지난 7일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8월 14일 시작된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는 15일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3구의 유해와 89점의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국사봉 일대는 내촌 전투와 38선 진격작전, 임진강 영평 진격전이 벌어진 곳입니다.